네, 이번 시간에는 조건부 감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부 감면은요, 세율 불균형 물품의 면세입니다. 일단 세율 불균형 물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세율 불균형 물품은요, 제품 자체의 세율은 낮은데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의 세율이 오히려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동일 산업 내에서 가공 단계별로 관세율이 역진 현상을 보이는 물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유사한 가공 단계 물품 간에 관세율 수준의 차이가 발생한 물품도 우리가 세율 불균형 물품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역관세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 완제품 단계의 관세율이 양허 관세로 무세화되거나 혹은 낮은 세율이 적용될 때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세율 불균형 물품의 면세를 통해서 이런 경사관세나 혹은 균등관세 구조가 양허 관세에 의해서 왜곡이 됐을 때 이때 이 세율 불균형 물품의 면세로 시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물품은 항공기 혹은 컴퓨터 관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세율 불균형 물품 면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원재료나 혹은 부분품에 대해서 이 면세를 적용을 해주는데 일단 요건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일단 89조 제1항에 보시면 중소기업이 수입을 해야 된다. 중소기업에게만 이 면세를 적용을 해주겠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이 부분품 원재료로 제조 가공을 할 때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이 제조 가공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품에 대해서 이 면세를 해주느냐? 기획재정부령에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법에서는 항공기, 반도체 제조용 장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항공기 자체나 이 장비 자체를 면세를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부분품 원재료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획재정부령에 가면 일단 수입자는 항공기 제조업자나 수리업자여야 돼요. 그리고 부분품 원재료를 수입하는데 당연히 이 부분품 원재료는 항공기와 혹은 항공기 부분품의 제조 수리에 사용을 해야겠죠. 두 번째는 장비 제조업자나 수리업자가 수입을 하는데 얘도 역시 부분품 원재료예요. 그럼 어디에 쓸 거냐?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제조 수리에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얘는 1번의 항공기 관련된 부분품 원재료와 다른 점은 이 부분품 원재료 중에서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이라든가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까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6항을 먼저 또 보실 텐데 중소기업한테만 이 면세를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한 관세 감면은 왜 규정을 하고 있을까? 사실은요, 이 89조 면세 제도는 예전에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게도 다 면세를 해줬던 그런 조건부 감면 제도였어요. 근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중소기업한테만 이걸 해주겠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 면세를 받던 중소기업이 아닌 자는 너무 당황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면세를 이제 줄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해주는 거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관련된 부분품 원재료는 아니고요. 항공기 관련된 부분품 원재료예요. 그래서 제1항 동그라미 1의 물품, 얘를 제조 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품 원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기간을 보시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까지는 100%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걸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 기획재정부령에 보면 이렇게 감면을 해주는 경우는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로 규정을 해놓겠다. 항공기 관련된 부분품 원재료 중에서 별표 1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별표 1에 보면 총 177개의 물품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입하는 물품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100%가 되고요. 이제 20%씩 줄여서 2028년에는 20%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나면 이제 요 89조 면세는 적용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만약에 항공기 관련된 부분품 원재료인데 별표 1에 해당하지 않는다. 1번 이외의 물품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5월 1일부터 90%를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 20%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도 이 89조에 따라서 적당한 그 기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7항 국가 지자체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도 역시 항공기 관련된 부품품 원재료를 제조 수리하기 위한 물품을 수입을 한다면 자, 6항에도 불구하고 1항을 준용한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자, 국가나 지자체는요,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6항이 적용이 돼야겠죠. 근데 6항을 적용하지 않고 1항, 한마디로 면세를 해주겠다.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항공기와 관련된 부품품 원재료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겠다. 이런 규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감면제도에서 제조수리공장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제조수리공장에서 이 부품품과 원재료에 대해서 제조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 요건이었죠. 자, 이 제조수리공장 지정을 받으려면 요 신청서, 요걸 기재한 신청서에 도면 첨부하면 이제 세관장한테 요걸 제출하면 이제 지정 신청이 되는 거예요. 지정이 됐다면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3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서 이제 지정 기간이 정해집니다. 물론 경신도 가능해요. 자, 지정 특례 한번 보실게요. 항공기. 이 항공기는요,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수리, 항공기의 수리는요, 어디서 하는 게 제일 편할까요? 공항에서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항 내 특정 지역이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 그리고 이 감면 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이 된다면 그 공항 내 특정 지역 자체를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게 이 시행령에 있는 지정 특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부 감면입니다. 우리 학술 연구용품 감면이에요. 말 그대로 학술 연구용품이나 실험 실습용품, 교육용품에 대해서 이 감면을 적용을 해줍니다. 얘는 면세는 아니고요. 일정 비율로 감면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 감면 대상을 한번 보실게요. 일단 아무나 감면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학술 연구용품으로 쓸 텐데 나도 감면해 주세요. 이건 안 돼요. 우리 법에 규정된 기관에서 사용을 해야 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학교나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이런 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술연구용품이라든가 교육용품이라든가 실험 실습용품이라든가 훈련용품이라든가 이런 물품으로 이제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기획재정부령에 보시면 이제 기타 기관이라든가 이런 기타 이제 준하는 기관이라든가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 2번의 기관이 있었죠. 요 2번의 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인데 학술연구용품 등으로 자, 외국에서 기증돼도 가능합니다. 4번은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물품이에요. 물론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 감면 대상도 역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걸 수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품 역시도 우리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조와 관련된 이 기관, 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은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령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규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감면율 한번 보실게요. 얘 감면율은 자, 면세는 아니에요. 80%입니다. 80%.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이나 학교 부설 의료기관 여기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80%가 아닌 50%입니다.
근데 이 공공의료기관 중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 두 군데가 있죠. 국립암센터 혹은 국립중앙의료원. 얘는 제외가 된다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감면이 될까요? 국립암센터나 국립중앙의료원. 얘는 원칙대로 80%로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조건부 감면입니다. 종교용품이나 자선용품이나 장애인용품에 대해서 면세를 해주는 우리 91조 규정인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교의식 물품이라든가 자선 활동을 위한 물품이라든가 혹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얘는 목적 자체가 사회복지 정책 달성을 위해서입니다. 자, 면세 대상을 한번 보실게요. 일단 1번, 얘가 이제 종교용품이 되겠죠. 2, 3번이 자선용품입니다. 4번, 5번이 장애인용품이에요. 자, 일단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종교용품이라든가 자선용품은요. 자, 다 기증이 돼야 돼요. 기증, 그쵸? 기증. 여기도 기증, 그쵸? 여기도 지금 기증. 이렇게 기증이 돼야 이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종교용품, 종교단체의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이죠. 사오면 안 돼요. 구매하면 이 면세를 받을 수 없고요. 종교용품인데 외국에서 기증되는 거. 자, 그럼 자선용품이라는 건 뭐냐? 자선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이 되거나 혹은 자선시설이나 구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기증이 되는 그런 물품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선용품은 국제적십자사라든가 이런 국제기구가 국제평화활동 혹은 국제친선활동을 위해서 기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종교용품이나 자선용품은 기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장애인용품은 답만 먼저 말씀드리면 기증이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로 구매해도 이 91조 면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장애인용품으로 면세가 될 수 있는 거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의 좀 생활을 편안하게 다소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특수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두 번째 있는 장애인용품 5번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의료용구인데요. 요거는 어디서 수입을 해야 되냐?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가 혹은 장애인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국가나 지자체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그런 재활병원이나 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의료용구여야 됩니다. 자, 이 5가지 물품이 이 91조 장애인,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으로 면세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볼 부분이 뭐냐? 제외 대상이에요. 종교용품에도 지금 보시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한마디로 기증받아도 면세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선용품 중에서도 이 2번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얘도 역시 기증이 되더라도 어떻게? 면세를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네, 종교용품에서 제외되는 애들은 이렇게 3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더 많죠. 일단 8518호 우리가 마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519, 8521, 8522, 8523에 해당하는 거. 8520은 없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물품은 종교용품으로서 기증되어도 역시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8531에 해당하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에 해당하는 물품도 역시 제외 대상이 되고요. 또 하나가 악기예요. 우리 91호에 보면 악기가 규정이 되어 있죠. 이 악기에 해당하는 물품 역시도 제외 대상인데 자, 하나만 더 보실게요.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애가 있네요. 파이프 오르간은 제외한다. 제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는 얘는 파이프 오르간은 면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선용품에서 이제 면세 제외 대상은요. 간단합니다. 자동차, 그 다음에 이륜 자동차. 이런 애들은 기증되어도 자선 목적으로 기증이 되어도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조건부 감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특정 물품의 면세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우리가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뭐 정치적 목적, 뭐 경제적 목적, 다양한 정책 목적을 위해서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감면 조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 모아가지고 93조에서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대상을 보시면 좀 얘네들은 통일성이 없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일단 1번을 보시면 동식물의 번식, 양식, 종자 개량을 위한 물품인데 사료, 작물, 재배용 종자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호밀, 수수, 귀리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쭉 18가지가 나와요. 동식물의 번식, 양식, 종자 개량을 위한 물품 얘기하다가 갑자기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뭐 핵사고, 방사능 긴급 사태가 났을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복구 지원이라든가 구호 목적으로 외국에서 기증되는 그런 물품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기획재정부령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8가지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은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4번을 한번 보실게요. 일단 우리나라 선박이요. 외국 영해에서 수산물을 채집 포획했대요. 그럼 안 되잖아요. 외국 영해인데. 그래서 외국 정보 허가 받았어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외국 영해에서 이렇게 수산물을 잡았다. 그럼 얘도 역시 외국 영해에서 잡았기 때문에 얘는 외국 물품이 되겠죠. 이 수산물은. 그러니까 통관을 해야 되고 관세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 관세 부과를 할 때 이 93조에 따라서 면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6번, 7번 다 수산물과 관련된 얘기죠. 8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중소기업이 해외 구매자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 기구. 그래서 이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성능에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예요. 얘도 역시 요건은 기획재정부령에 있습니다. 자, 9번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원수, 가족, 수행원의 물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뭐 정상회담을 한다. 그래서 외국 대통령이 온다. 가족도 오고 수행원도 와요.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외국 대통령은 외교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교관용 물품 면세를 받는 게 아니라 이 특정 물품 면세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한번 보시고요. 13번을 한번 볼까요? 13번하고 우리가 14번을 좀 보실 텐데 우리나라 선박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이거 버리고 올 수 없겠죠. 그래서 수리를 할 건데 이 수리를 누가 해줬냐? 외국 보험회사나 외국 가해자가 부담해서 수리를 해줬다면 이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은 요 93조로 면세를 해줍니다. 이와 비슷한 게 14번. 자, 우리나라 선박 항공기가요. AS 기간 중에 외국에서 고장이 났어요. 그럼 사고 난 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버리고 올 수 없겠죠. 수리해 와야겠죠. 그래서 이걸 수리할 때 역시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를 했다면 면세를 해줍니다. 자, 15번 올림픽 관련된 물품이고요. 16번 국립묘지 관련된 물품이고요. 17번은요.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뭐 건물이나 토지를 상속하는 게 아니라 신변용품, 유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특정 물품 면세 대상은 보석의 원석 및 나석입니다. 사실 얘가 이 특정 물품 면세에서 가장 나중에 이제 추가가 됐는데요. 얘 보석의 원석 및 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적 자체가 이 면세에 추가된 이유가 주얼리 산업, 요거를 좀 권장하기 위해서인데 사실은 이 보석의 원석, 나석이요. 밀수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이렇게 면세를 해주면서 주얼리 산업도 좀 육성하자라는 취지로 이 특정 물품 면세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추가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환경오염 방지 물품 등에 대한 감면을 보실게요. 말 그대로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되는 물품에 대해서 감면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물품뿐만이 아니라 공장 자동화 촉진에 대한 감면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그런 감면 제도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수시로 개정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항상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감면 대상을 보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건 자체가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해야 이 감면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대상을 일단 먼저 보시면 오염물질을 배출 방지하는 것, 혹은 오염물질이 나왔다면 처리를 하는 것. 그래서 오염물질과 관련된 그런 기계, 기구, 시설, 장비죠. 그래서 자세한 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겠대요. 폐기물 처리 위에서 사용하는 기계, 기구예요. 얘도 역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겠대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요, 기획재정부령에 가면 원래는 별표 2의 2, 별표 2의 3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기획재정부령 자체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에는 남아있지만 이 두 가지의 감면 제도 자체가 법에는 남아있지만 실제로 적용해주는 물품이 지금 현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 2번에 해당하는 이 물품에 대한 감면율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해주는 건 이 세 번째 겁니다. 전자기술이나 정보 처리 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 설비예요. 혹은 그 핵심 부분품. 그래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그래서 이 기획재정부령에 가면 별표 2의 4와 같다. 그래서 얘는 현재 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감면이 돼요. 그래서 요 3번에 해당하는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의 감면율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감면율을 살펴보면요. 그 수입자가 중소제조업체냐, 중소기업이고 제조도 해야겠죠. 중소제조업체 혹은 중견기업인데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소제조업체는요, 원칙적으로 30%를 해줘요. 근데 2023년까지는 70%를 해줍니다. 이 부분이 그 개정이 참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인데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라면 2023년까지 50%가 적용이 됩니다. 얘 역시도 개정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 개정 때 꼭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재수출 면세를 한번 볼게요. 우리 6번째 조건부 감면이죠. 말 그대로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요 면세를 해주는데 요 다음에 볼 98조가 재수출 감면입니다. 차이는 재수출 면세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수출이 되고요. 재수출 감면은 얘보다는 조금 장기간 사용하는 물품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수출 면세 같은 경우에는 수입된 물품이 그대로 수출되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치라든가 일반적으로 봐서 그 효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출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용하지 마, 그대로 수출해야 돼,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수출 면세 대상은 법에는 두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첫 번째는 재수출 기간을 먼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재수출 면세도 마찬가지고 재수출 감면도 마찬가지고 이 재수출을 하는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언제까지 재수출을 해야 되냐?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단서 규정에서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은 1년이지만 연장까지 하면 1년이 더 가능하다. 이게 재수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재수출 면세가 되는 애가 기획재정부령에 정해져 있는데 기획재정부령에 가면 23가지 물품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재수출 면세 대상은요. 얘는 대놓고 1년을 초과해서 수출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재수출하면 이 면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령에 가면 얘는 두 가지 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재수출 면세 같은 경우에는 재수출이라는 말 때문에 좀 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아무리 재수출을 한다고 해도 지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재수출 기간 내에 재수출한다 하더라도 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후 관리를 좀 보실 텐데요. 이 97조 조건부 감면은 사후 관리를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봤던 세율, 뭐 학술, 그 다음에 뭐 종교, 특정 물품, 환경오염 방지 물품 감면, 얘에 대한 사후 관리는 우리가 법제 10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97조는 조금 사후 관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면이 뭐냐? 기간이에요. 사후 관리 기간. 사후 관리 기간을 얘는 따로 정할 이유가 없고요. 1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한마디로 정해진 제수출 기간, 물품마다 제수출 기간이 다른데 그 정해진 제수출 기간 동안 사후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사후 관리하냐? 야, 이 정해진 제수출 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 양도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았을 때는 이 사후 관리가 면제됩니다. 자, 만약에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자,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이거예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했어요. 혹은 양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양도 중에서 동일 용도 사용자한테 양도한 게 아니라 다른 용도 사용자한테 양도를 해버렸어요. 요 특징은 용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징을 합니다. 또 하나가 정해진 제수출 기간 내에 수출을 하지 않아도 역시 면제된 관세를 다시 토해내라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자, 누구로부터 징수하느냐? 자, 납세 의무자 한번 누구로부터 추징을 하는지 보실게요. 수출을 하지 않았다. 정해진 기간 안에. 그럼 수출하지 아니한 자.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만약에 다른 용도 사용자에게 양도했다. 양도한 자. 이렇게 추징을 합니다. 다만 이 양도인으로부터 징수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때는 납세 의무가 확장이 돼요. 누구한테? 양수인한테. 그래서 양도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추징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관세 징수 부분인데요. 관세 징수에 우리가 붙어있는 단서 규정이 있죠. 어쩔 수 없었어요. 재해 등의 사유로 멸실이 됐거나 혹은 이게 부패했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폐기한 게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서 폐기했다. 이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마디로 추징하지 않습니다. 자, 이 제수출 면세도 그렇고요. 나중에 볼 제수출 감면도 그렇고 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제수출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자,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한국이에요. 자, 여기가 외국입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수입이 돼요. 수입이 될 때 이때 저요 좀 이따 나갈 거예요. 저 제수출 면세 대상이에요. 저 혹은 제수출 감면 대상이에요. 저 좀 이따 나갈 거니까요. 정해진 기간에 나갈 거니까요. 저 지금 면세 혹은 감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중에 수출이 될 때 요 나중에 일을 가지고 이때 면세를 해주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쵸? 제수출을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럴까 봐 이거는 제수출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수출하지 않았을 때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추징도 하지만 당연히 이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산세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 안에 수출되지 않게 되면 얘는 가산세를 내야 돼요. 추징도 하고 가산세도 내는 겁니다. 자, 가산세 금액 한번 보실게요. 관세의 20%가 가산세입니다. 근데 얘는 한도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20%가 가산세로 징수가 된다. 그러니 제수출 면세의 경우에는요. 요 제수출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가산세가 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획재정부령에 보시면 이 관세 면제 물품에 대해서 23가지 혹은 1년 초과해서 수출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애들은 2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3가지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주요한 내용들을 한번 보실게요. 자, 1년 안에 수출이 된다. 혹은 1년 연장이 되는 그런 경우 자, 23가지 물품 보실게요. 자, 1, 2번은
포장용품이죠. 자, 3번하고 4번은요. 일시입국자 물품이에요. 그래서 일시입국자는 본인이 들어왔다가 본인이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휴대물품이라든가 일시입국자의 뭐 직업용품이라든가 일시입국자가 취재용으로 이렇게 반입하는 방송용으로 녹화되지 않은 텅텅 빈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23가지 물품이 나올 거예요. 자, 6번에 보시면 6번, 7번이 이제 좀 비슷한 맥락인데 박람회 전시회 혹은 국제적인 회의 회합 여기서 사용하는 물품인데 얘가 의미하는 건 박람회나 전시회가 끝나면 회의 회합이 끝나면 다시 나가겠다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우리 뭐 12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수출 물품이나 수입 물품에 대해서 검사나 시험이 필요해. 그러면 그때 그 기계 기구도 역시 검사 시험이 끝나면 다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재수출 면세를 해주겠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요. 이미 수입된 컨테이너의 국제 운송을 위한 컨테이너 수리를 위한 부분품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번 보시면 팔레트죠. 팔레트. 그 다음에 20번에 보시면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규격 확인을 위한 물품 이런 것들. 21번도 수리를 위한 물품이죠. 항공기 수리를 위해서. 수리 끝나면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3가지의 물품은요. 1년 범위 내에서 수입신고 수리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재수출이 돼야 되고요.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세관장이 1년 범위 내에서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처음부터 1년 초과해서 수출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이라고 해서 우리 2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 애가 이 두 가지입니다. 얘는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트나 모터보트죠. 요거는 지금 외국인 여행자가 자, 우리나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기 충무에서 요트나 모터보트를 탈 거예요. 연 1회 이상 타야 돼요. 그래서 반입을 합니다. 근데 자기 별장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요트나 모터보트를 지자체에서 보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놀고 이제 나가. 재수출이 될 때 그때 면세를 해주겠다라는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재수출 면세 기간을 정하는 기준. 자, 세관장이 이 재수출 기간을 정해줄 텐데 이 재수출 면세 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4가지 규정이 있는데요. 우리 시행령에 일단 4번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입계약 증빙 서류를 보면 재수출 기간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서류로 확인이 안 될 때는 물품 성질이나 용도, 내용 연수 등을 고려해서 세관장이 정해줄 겁니다. 만약 이런 물품이 아니다. 1번부터 보실게요. 일시입국자 물품이다. 일시입국자가 휴대하는 물품, 뭐 신변용품, 취재용품이 재수출 면세가 됐었죠. 일시입국자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반입계약 증빙서류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입국 후 출국하는 날까지 왕복 비행기표 끊어왔으면 그걸로 재수출 면세 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박람회 전시회 물품도 있었죠. 얘는 행사 기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행사 기간이 끝나면 나가면 되겠죠. 근데 행사 기간이 끝난 날 바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행사 기간 종료일에 재수출에 필요한 기일을 더해줘서 재수출 면세 기간을 정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수리를 위한 물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수리에 소요되는 그 기간 동안을 재수출 면세 기간으로 정합니다. 이런 물품 외에는 4번. 우리가 원칙을 먼저 봤죠. 기타의 물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재수출 면세 기간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재수출 면세를 받았다면요. 얘는 증빙을 해야 돼요. 저 그때 수입될 때 재수출 면세를 받았던 애예요. 진짜 나갑니다. 그래서 수출하고자 한다면 수출 신고를 할 때 수입 신고 필증을 제출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세관장이 수출된 때 세관에 제출된 수입신고 필증 여기에 수출된 사실을 기재해서 수출신고인에게 교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로 재수출 면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조건부 감면입니다. 제수출 감면이죠. 얘는 사실 제수출 면세와 좀 다른 점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이런 물품이에요. 그래서 성격은 제수출한다는 의미로 97조에 있는 제수출 면세와 성격이 매우 유사하겠죠. 자, 제수출 감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면세를 안 해주는 이유가 국내에서 조금 더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감면율이 낮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제수출 면세랑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수출 감면 대상을 한번 보실게요. 일단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데 이걸 수입하는 그 수입이 임대차 계약이나 도급 계약이나 혹은 수출 이행과 관련해서 자, 중요한 말 나옵니다. 국내에서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임대차 계약으로 국내에서 일시 사용한다. 리스죠. 리스. 해외에서 리스를 해오고 그걸 사용하고 리스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수출하는 경우. 자, 그래서 얘는 재수출 기간이 매우 중요한데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입니다. 근데 과로 규정 한번 볼게요. 아, 난 2년으로 택도 안 돼. 일단 리스 계약 자체가 4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세관장님 장기간의 사용에 부득이해요. 그래서 4년 범위 내에서 재수출할게요. 그렇다면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 승인을 받게 되면 4년 범위에서도 재수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조심해야 될 게 중간에 늘리는 게 아니고 중간에 연장하는 게 아니고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해요. 자, 이런 물품이라면 이제 재수출 감면이 가능한데요. 물론 요건도 갖춰야 돼요. 자, 요건 보기 전에 우리가 감면율 한번 볼게요. 만약에 6개월 이내에 재수출이 된다. 리스 기간 굉장히 짧네요. 그러면 관세액의 85%. 자, 여기서 이제 15씩 빼면 돼요. 6개월에서 1년 사이다. 그럼 70%. 1년에서 2년 사이다. 그럼 55%. 자, 나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수입 전에 4년 범위 내에서 재수출할 것을 허락을 받았다. 승인을 받았다면 이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2년 초과 3년 이내. 그럼 40%. 지금 계속 15씩 빼고 있어요. 근데 3년에서 4년이다. 그럼 여기서는 15를 빼는 게 아니라 10만 뺍니다. 30%. 그래서 지금 이 재수출 감면은 재수출 기간에 따라서 85%부터 70%, 55%, 40%, 30% 이렇게 감면율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재수출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우리 한번 보실게요. 지금 2개의 요건이 되어 있는데 사실 3개라고 보시면 돼요. 왜 3개냐? 이 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뭐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확인하고 추천해야 되는데 뭘 추천해야 되냐? 국내 제작에 골라내야 돼요. 한마디로 국내 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수입을 해서 요걸 리스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요건. 그 다음 내용 연수가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금형은 2년이고요. 그 다음 관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3가지 요건을 갖춰서 정해진 재수출 기간 내에 재수출을 한다면 그 재수출 기간에 따라서 이 재수출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재수출 감면은 97조에 있는 재수출 면세와 매우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수출 면세에 있는 규정을 우리 준용합니다. 2항부터 4항을 준용하는데 제2항은 뭐예요? 사후관리죠. 사후관리. 얘도 역시 사후관리를 한다는 거고 3항은 관세 징수예요. 추징. 4항은 얘도 역시 재수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관세의 20% 범위 내에서 500만 원 한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네, 재수출 감면 기간을 정하는 기준을 우리 확인을 해볼게요. 최대 4년까지도 가능한데요. 일단 반입계약 증빙서류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반입계약 증빙서류로 뭐 확인이 안 된다. 그렇다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질이나 용도 혹은 얘는 임대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나 도급 기간 같은 것들 그런 거 고려해서 이제 세관장이 재수출 감면 기간을 정해 줄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조건부 감면 7개를 다 보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후 관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